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연휴 전날인데 다행히도 시장에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0.1%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0.9%나 올랐었죠. 그래서 내일이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물론 국내 증시는 휴장이 있고, 또 그날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은 충분히 부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고, 아무튼 내일 하루 쉬고 나서 목요일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가 조금은 부진했었고, 그 외에는 크게 급락하거나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다소 조용했던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위 종목들을 보면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도 5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주일 만에 같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4거래일 동안의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 기관만 나오루 이틀 동안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주도하는 것은 저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이틀 동안 나왔지만 외국인의 큰 이탈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수급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대조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저는 결코 두 종목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도 들어왔었고 최근에 추세가 좋다고 해서 너무 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굳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게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종목보다는 내가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두 종목을 같이 비중을 섞어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내 자금의 20%를 매매한다고 하면 이거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씩 나눠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돼요. 어쨌든 같은 관련주인 만큼 큰 흐름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닉스의 추세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도 반도체 비중에 있어서 HBM이 차지하는 부분, 그게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루고 있는 사업부에 있어서도 하이닉스의 D램 매출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보시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소폭의 반등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첫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반도체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보다는 확실히 조금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알테오젠, LG화학,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또 기관은 일단 레버리지에 베팅을 했고 현대해상, 삼성 SDI, 현대마린솔루션, LG이노텍,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0.3%의 반등이 나왔었고 S&P 500은 보합이었죠. 또 다우지수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보합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나스닥을 보면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거의 직전 고점까지, 거의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시점은 바로 직전 고점일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조금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지수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소폭의 반등이 아닌 올 초처럼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밤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밤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우측의 데이터를 보세요. 지난 4개월 동안에 보면 4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나 지연 시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금리 인상까지도 그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내일 발표 시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예측을 하는 것은 3.4%입니다. 지난달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물론 연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또 화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밤 9시 30분 그때 예상치를 부합하기만 한다고 해도 저는 시장에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내지는 그 이하 값이 나온다면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자산 시장들이 있죠. 코인 시장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국내 시장까지 다시 한번 기술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최근에 주가에 조금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잘 쉬시고요. 9시 30분쯤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꺾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별개로 최근에 해상 운임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다가 한 달 정도 쉬어갔었죠.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다시 이 해상 운임지수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일 물가가 만약에 잡힌다면 이 해상 운임지수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해상 운임지수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대표 종목으로서는 자, 첫 번째로 대한해운. 이 종목은 지난 5월 초부터 주가가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다 돌파했죠. 21선, 61선, 121선까지 역배열 추세를 다시 돌리고 있는 초입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페노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대한해운처럼 역배열 추세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5월 들어서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MM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61선하고 121선까지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운주가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한 달 정도 쉬었었던 해상운임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는다면 이 해상운임 지수도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해운주도 다시 주가가 조금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라면 조금은 관망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이 해상운임 지수도 변동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라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경기가 불안정하다면 그것도 해상운임 지수를 자극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주제가 되었던 것이 미국에서 대중 관세에 대해서 새로운 대중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철강 관련주는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발표가 임박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발표 시점이 된다면 물론 철강 관련주가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대려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정 발표 종목들은 일정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 매수하면 늦습니다. 그 직전에 매수를 해놓고 일정이 다가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대중 관세 때문에 어제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 다른 업종 대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저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종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서는 그동안은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 관련주였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마 고점에서 마이너스 80%까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매출은 줄고 있지만 그 매출처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이 있었고 유럽도 70%, 일본이나 동남아 쪽도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가 있었죠. 그래서 매출이 다변화되었고 다변화된 곳에서도 성장률이 크게 나오고 있다. 이게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도 최근 들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것도 추가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여기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업종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은 내일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예요. 예상을 하는 것은 3.4%인데 지난 4개월 동안에 예측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측치를 하회 내지는 부합하기만 해도 주가가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하루 쉬고 목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